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대응기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에서 이제 경기부양책 합의가 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한 시간은 넘겼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협상 테이블을 이어나간다고 하니 조금 기다려보고요. 모더나 백신 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가는 게 맞지요.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 치료 목적 사용으로 오늘 식약처에서 승인 나왔다라고 소식이 들렸는데 체크해보고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니 이제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요 28,500포인트 도전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경기부양책이 합의가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장 끝날 때까지 합의됐다는 소식이 없으니까 조금 내려와가지고 0.4%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펠로시 의장 하원 의장이 이제 24시간 안에 그러니까 10월 20일까지 이거를 기한을 두고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넘어가면은 이제 좀 대선 전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이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측이 가까워지고 있다, 낙관적이다라는 가능성을 좀 높이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금 이제 한 발 물러서서 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줘야지만 하겠다, 부양 합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 양보했죠. 백악관 쪽에서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오늘은 합의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날. 이 조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돼도 괜찮다. 완벽한 합의는 당연히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원한 정도는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좀 관건이 뭐냐, 주 지방 정부에 얼마나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기업이나 기타 단체 운영에 대해서 어떤 법적 보호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서로 좀 의견을 좁혀가면서 계속 이제 가장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니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아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미국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선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얘네는 아무리 싸우다가도 국익에 관련된 거 있으면 딱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근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양쪽이 생각해서 견해차는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든 합의를 봐서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에는 둘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좁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해가지고 이 부양책이 이번 주 안에 된다라고 하면 빠르면은 다음 달에도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급되던지 해서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생각보다 우려했던 거랑은 다르게 잘 진행되고 있죠. 저는 저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연되게 되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대선만 아니었으면은 조금 지연돼도 되는데 대선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래도 국익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 험난한 이 코로나 시대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는 돈을 좀 더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IMF에서도 이제 촉구를 했었죠. 돈을 더 풀어라라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양측이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는 백신 긴급 승인 신청 가능성이 이제 12월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 가장 빠른 게 화이자라고 말씀드렸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11월 셋째 주 트럼프 대통령이 10월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11월 셋째 주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이 원래 존슨앤존슨이었는데 임상이 중단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이 모더나랑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아스트라제네카도 이제 중단됐다 이제 시작한다 재개한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화이자 다음은 모더나가 되는 겁니다. 화이자가 그럼 11월
셋째 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12월에는 모더나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승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점점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효과만 확인되면은 당연히 뭐 줄어들겠죠. 그럼 대량 생산이 돼서 양산되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은 좀 해소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치료제들도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를 누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빠르게 무언가 긴급 수혈을 하는 것은 부양책이 되는 것이고 이 원론적인 부분을 아예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백신과 치료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어느 정도는 진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이제 28,500포인트 잘 건드려 줬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주 주말에 이번 주는 주 초가 눈치 보기 장세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예상과 다르게 합의가 안 되고 불발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출렁이고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올라가는 거고요. 그런데 흔들렸다 올라가느냐 아니면 합의가 바로 돼서 바로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직도 2420 부근 정도는 막혀있다. 요 전후가 좀 살짝 막혀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살짝 열어주긴 했는데 기존에 막아놓은 물량이 많아서 이만큼 막아놨다라면 이만큼 덜어낸 거예요. 그래서 더욱 더 많이 덜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막혀있는 부분을. 그래서 뭐 절반 이상을 덜어내야 그래도 좀 뚫고 돌파해서 올라가서 2480 전후가 되는 구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빠르게는 아닌데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렇게 뭐 매수하지도 매도하지도 않는 정도의 코스피 주식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에서 최근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건 단기성 자금이고 이 프로그램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금융투자보다는 차라리 보험 쪽에서 조금 들어왔구나. 보험에서 들어온 게 사모펀드 정도는 방어해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 투신 쪽이 일부 매수가 들어왔다 보시면 되고 연기금에서 아직 매도가 나오고는 있는데 어제 뭐 하루 쉬었는데 오늘까지는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기금이 조금 쉬어줘야 됩니다. 연기금이 매도하는 거는 그렇게 뭐 썩 달갑지는 않죠. 근데 연기금도 이 경기부양책 뭐 합의되고 뭐 백신 나오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계속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이 조금 비중을 조절을 했고 그리고 기관은 매도하지 않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 쪽은 보면은 주식은 외국인들이 매도하지 않았고 선물은 매수를 했는데 1000계약이면 큰 물량은 아니고 그리고 풋옵션도 87 8,700만 원 정도 되죠. 1억도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워낙 뭐 작은 금액이라 뭐 하방 포지션을 청산했다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금액이고 대신 그나마 콜옵션이 한 25억으로 뭐 어마어마한 금액까지는 아니어도 꽤 의미를 갖는 금액 정도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선물 상방 포지션인데 금액이 적어요. 풋옵션도 뭐 하락 포지션을 제거한 건데 금액이 적어요. 이건 크게 의미 두지 말자고요. 그럼 주식 같은 경우도 크게 의미 두지 말고 그러면은 콜옵션 쪽만 보면은 위쪽으로 그래도 오늘 수급은 기존에는 한 중립 이상 정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오늘은 그래도 나름 상방 포지션을 일부 구축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강하게 가려면은 풋옵션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콜옵션 매수가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아주 강력한 상방보다는 일부 단기적으로 좀 우려감을 갖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고 위쪽 방향을 좀 더 보는 것 같습니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은 뭐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 오늘 21선 위쪽으로 올려놨습니다. 요거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이제 최소한의 것은 해준 거고 2400 위쪽을 넘어갈 때 이 구간에 막혀있는 부분을 옵션 포지션에서 얼만큼 열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 20일 남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만길이 좀 멀리 남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2% 하락 나올 때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 그래서 800포인트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지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도 뭐 소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0.73% 올라왔는데 뭐 적어도 뭐 845포인트 정도까지는 가야지 여기서 뭐 저항을 받던지 할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 15포인트 정도, 15포인트 전후되는 구간 정도 위쪽으로는 뭐 자율 등락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의 약 2% 정도는 위쪽 방향으로 도전해 볼 수 있다.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다시 한번 900 쪽으로 붙어가는 거고요.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렴 과정을 이제 거쳐 가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뭐 종목적으로 넘어가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원 위쪽, 6만원에서 62,000원 저항 구간이다라고 뭐 무수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 경우에는 이제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잘 나왔던 거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상 최고치 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진통은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전일 이제 키움증권에서 좀 리포트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신영증권에서는 오늘 또 뭐 양호하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리포트 낸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쭈르륵 밀려내렸는데, 과거에 뭐 2017년에도 뭐 7만원 리포트 나왔었는데 그때도 30만원 넘어갔었죠. 뭐 항상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바이오 기업들은 다 이제 악성 뭐 공매도 레포트를 많이 때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셀트리온의 그냥 실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올해 이렇게 2020년은 제2의 도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JP모건에서 얘기한 우려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 뭐 약가인화라던가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 바이오시뮬러에 경쟁사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2019년에 이미 다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가가 별로 안 좋고 기대감이 없다. 2020년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올해 램시마이스씨 같은 경우 이제 뭐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좋아지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언급자차 뭐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워낙 이제 뭐 안 좋은 것만 다 갖다 붙여갖고 JP모건 쪽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목표한 이제 주가에 대한 기대치도 워낙 낮게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과하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5만 원 전후 이 구간에서는 감사한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이번에 넘어가면 다시 안 올 수도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빠르게 넘어가냐 천천히 넘어가냐 차이지, 이거 넘어가서 위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셀트리온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평화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언론사에 지금 칼럼을 보내놓은 게 있으니 칼럼 기고된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도 뭐 실적 기대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주사업인 이제 태양광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의 핵심이다. 그리고 워낙 뭐 하나큐셀 쪽이 뭐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가오부터 이제 대형 패널은 이제 OCI, 그리고 소형 쪽은 이제 하나솔루션 쪽이 그 당시 하나케미칼이었죠. 하나케미칼 쪽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케미칼 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이게 좀 더 쓰임새가 많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경쟁 과다로 해서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이제 좀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게 부담된다. 그래서 하나케미칼, 지금의 하나솔루션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부사업으로 이제 수소 쪽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붙였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이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잘하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까지 만든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위쪽에 5만원 돌파가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58,000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언택트 관련주들 뭐 볼만하겠죠. 최근에 좀 많이 뭐 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애니소프트 같은 경우 요 75만원 지지력 테스트 받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지요. 언택트 하면 네이버 카카오 빼놓을 수 없는데, 네이버랑 카카오도 내려와서 네이버 28만원 구간에서 터치 받고 올라오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밑으로 내려와서 33원에 터치하고 위쪽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고 있죠.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들 뭐 이쪽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나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 관련주 그리고 게임 관련주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제가 웹툰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해놨다가 좀 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 되면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뭐 실적이 좋아진 기업 하면은 시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거의 뭐 요즘 표현으로 실적 깡패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21선 요 구간에서 뭐 61선 사이 요 구간 정도는 지켜줄 것이니까 현재 가격을 지켜준다라면 뭐 30만 원 위쪽 한번 볼 수 있을 것이고, 이탈해서 뭐 26만 원 구간까지 내려와도 괜찮다. 그래서 26만 원 요 전후 구간을 뭐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짧게 보는 거죠. 짧게 보고 들어갈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 쪽에서 시젠하고 바이오니아가 뭐 가장 뭐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좋은 모습을 보였죠. 최근에 여기저기 뭐 국가별로 이제 수출하고 뭐 계약하고 이런 건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오니아라던가 뭐 수젠텍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실적은 한 번은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 뭐 밀려 있을 필요는 없는데, 27,000원 차라리 이 정도까지였으면 터치해서 조금 더 터치해서 강한 반발력을 갖고 쫙 올라가는 게 더 멋있지 않았나, 많겠는가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지금 요 그 28,500원 구간에서도 반등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EDGC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좋은 소식이 나왔었는데 어제 14,000원 구간을 돌파를 못했죠. 이거는 14,000원을 넘어가야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닙이 이제 위암 치료제 치료 목적 사용으로 식약처 승인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치료 목적 사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증증 환자들한테 이제 특별한 치료제가 없을 때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NDA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좀 뭐 좀 중증 환자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제 투여를 해도 됩니다. 뭐 이거 경구용이죠, 이거는. 그래서 처방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왜 HLB가 아니고 HLB 생명과학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저는 보통은 그냥 HLB라고 HLB를 말씀드리는데, 이제 한국 판권을 HLB 생명과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항서자이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HLB 생명과학을 보는 게 이 이슈에는 HLB 생명과학이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1선 여기 딱 붙여놨는데, 중요한 건 29,000원 구간을 넘어가줘야 되는 거, 여기 못 넘어가면은 또 다시 한번 고점 형성하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9,000원을 넘어가서 쉬는 게 좋은 거예요. 움직임만 보면은 참고하시고요. 자, HLB 같은 경우도 본주도 한번 보면은, 본주도 뭐 생명과학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올랐죠. 7%면은 98,000원 요 구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회복하고 이제 10만원 구간, 이 구간을 넘어와서 21선 정도는 올라타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종목 이제 가격을 잘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네요. 워낙 뭐 안 좋았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철강주들, 최근에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수소 쪽 연관돼서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엮인 뭐 대형주들 말고 오늘은 중소형 철강주들이 좋았죠.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조금 있어서 좀 덜 오른 것 같은데 한 3% 올랐죠. 이제 유진투자증권 뭐 리포트 보시면은 세계 철강협회에서 최근 수요 전망이 상향 조정됐다라고 하죠. 뭐 내년엔 더 좋아질 거라고 하고, 그래서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올해 마이너스 6.4% 역성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개선됐습니다. 마이너스 2.4%로 개선이 되었다. 꽤 많이 개선됐죠. 4%면은.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에 대해서 얘기가 기존에도 나왔었는데 3.8%였는데 이번에 개선된 게 4.1%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양호하고 내년도 기존에 있던 전망치보다는 양호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철강주들, 동국제강이라던가 세아제강 같은 경우가 오늘은 좋았죠. 세아제강, 그리고 포스코 강판 뭐 이런 중소형 철강사들이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업종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현대백화점, 얘가 가장 뭐 강력하게 뛰어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그 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유통업종이 뭐 실적이 그렇게까지 이제는 나쁘지 않을 거고,
그동안 워낙 소외주였기 때문에 저렴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순환매도 한번 돌아야 되고 바닥 탈출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리포트가 DB금융투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지금 좋은 모습 보이고 지금 요 그 65,000원 구간 저항이었는데 여기도 뭐 멋지게 돌파하고 지지력 테스트 받고 또 한 차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현대백화점이 제일 잘해주고 있고 65,000원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GMS 홈쇼핑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아예 위쪽으로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현대백화점하고 이제 GS 홈쇼핑이 뭐 가장 뭐 강력한 종목 중 하나가 아니겠냐라고 보고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가 지금 32,500원을 이제 빼꼼 넘어갔죠. 그러면은 32,5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롯데마트도 이제 매수 구간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21선도 꼬리 말려 올라오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 조정받는 거 기다렸다가 21선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쉰다라고 하면은 그 쉬는 구간에서 천천히 모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순환매 노리는 방법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밑에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이제 23만원 구간을 회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계속 저항받던 구간이라서 23만원을 회복하면은 그때 보는 게 낫지 않겠니. 23만원 잘못해서 저항받으면은 고점이 되기 때문에 이격이 좀 벌어지기 시작해서 여기 23만원 저항받고 기다릴 것인지 돌파해서 기다릴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순환매도는 섹터들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 바이든 이제 선거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우리나라 중심이 돼 있고 내년에도 더 좋아지는 섹터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기준은 소부장하고 비메모리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5G 뭐 이런 섹터들이 내년까지에서도 꾸준하게 성장 대선이나 이런 이슈하고 상관없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슈랑 상관없이 꾸준하게 내년까지 성장할 수 있는 뭐 그 이후까지 성장할 수도 있고요. 적어도 내년까지 봤을 때만 해도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이니까 해당 섹터를 중심을 잡아놓고 나머지 순환매를 노리던지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이제 알람 설정 하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